안녕하십니까. 강제수공학과 김현수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센서공학 교재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 전자공학이라는 이제 책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당기 선생님이 저자입니다. 그리고 동일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 책은 보니까 내용이 이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선서에 대해서 골고루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했는데 책이 보니까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이 두꺼우니까 이걸 어떻게 공부를 다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내가 공부를 다 이렇게 외워야 될 그 책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센서에 대한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내용 전체를 다 공부하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강기술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에서 취급을 많이 하는 그런 센서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센서라는 게 이제 관계측 센서, 그 다음에 압력과 관련된 센서, 그 다음에 강섬에 관련된 센서, 변이에 관련된 센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많은 산업이 이제 태동되고 있습니다. 그 태동됐다는 얘기가 이제 새로 신산업으로 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산업군은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바이오 센서들도 있고 바이오 센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그 작용에 의한 센서이기 때문에 화학 센서 일종의 화학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이제 뭐 기계류, 전기류, 그다음에 이제 이런 쪽 관련된 것들 그리고 광과 관련된 것들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우리 민남기 저자가 만들어 놓은 이제 제공해 준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데군데 제가 이제 더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곳에서는 제가 이제 추가로 이 자료에다가 넣어서 만들어서 사용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장 센서 기초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센서 용어 관련된 용어라든지 센서가 가질 특성들에 대해서 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센서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외부 자극을 받아 이것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검출 또는 측정하고자 하는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특성 또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양이란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기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적인 것이 되겠죠. 열 이런 것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떻게 됩니까? 온도 측정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이제 열과 관계되어 있겠지요. 온도와 열과. 그다음 자기란 건 이제 자기장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전기장도 전기에 해당 전기장도 측정이 이제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을 이제 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이렇게 뽑아 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이렇게 측정하는 양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센서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이것이 이제 센서가 상호작용해서 그 결과가 전기 신호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자를 갖다가 우리가 센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기 신호 말고 이렇게 광 신호가 기계적 신호로 바뀐다든지, 열도 마찬가지 기계 신호로 바뀐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넓은 의미의 이제 센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따로 이름이 이제 트랜드유서라고 이름을 따로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최근에 이제 주로 많이 센서라는 의미로 이제 많이 쓴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외부 자극을
외부 자극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센서라고 이제 한다고 좁은 의미의 센서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공장이나 어디 이제 아니면은 이제 가전 제품의 센서라고 딱 이야기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센서는 외부 자극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라고 장치 또는 소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 예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보십시오.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 누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누르면은 변형이 생기겠죠. 이 변형이 생기는데 이 변형이 여기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파스칼 단위가 압력입니다. 압력이 바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압력이 바뀌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주변에 보면은 R이라고 써 있으니까 저항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저항을 뜻하는 것인데 이 저항이 이 압력에 비례해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뀐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압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전압량으로 방금 이렇게 비디오 동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이제 누르면은 이렇게 이 압력에 비례해서 저항 크기가 바뀌게 되는데 이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압력 변화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은 이것처럼 이제 소형 마이크로칩 안에 아주 적은 마이크로칩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센서를 장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다시 이제 소형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센서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텐데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조금 지능화된 센서입니다. 조금 더 지능화된 센서인데 그냥 단순히 요 보면은 이러한 이렇게 센서 작용하는 영역이 있고 그 신호를 읽어드리는 칩 이렇게 영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반도체 칩을 이용해서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센서인데 기존의 단순한 센서보다 조금 더 발전된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걔는 센서 장치가 이제 센서를 이제 요거를 이제 부품 소자로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 붙여서 압력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외부 자극의 종류 해가지고 이제 아까 대충 뭐 열, 자기, 뭐 화학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뭐 아까 기계란 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되겠죠. 그 기계에 관련된 이제 외부 자극은 뭐 이렇게 위치, 속도, 가속도, 그다음에 힘, 압력, 응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량, 밀도 이런 것들이 다 측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인체의 감각,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의 청각 혹은 촉각에 해당되는 이제 촉각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되는데 이건 광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 같은 경우는 이제 광 세기, 광의 에너지, 그 다음에 파장도 있겠죠. 그 다음에 파장의 파장의 크기에 해당되는 이제 진폭, 그 다음에 유상, 투과율, 평각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시각에 해당되고 동시에 촉각도 됩니다. 왜냐하면 빛을 우리가 맞으면 어떻게 돼? 따뜻함을 느끼게 되죠. 그죠? 따뜻함 느끼게 되고 여기서는 이 촉각이 이제 또 통증을 느낄 테고 여기는 따뜻함이라든지 차가움을 느낄 테니까요. 빛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센서들은 이제 우리 촉각이나 시각을 대신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도 있습니다. 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촉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열이나 온도, 열속 그러면 열의 양이게 됐죠. 단위 면적에 통과하는 열의 양이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느끼게 하는 거 이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것이 이제 센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에너지도 있겠습니다. 자기 에너지, 자기 세기, 모멘트, 그다음 투자율, 뭐 자석 밀도 이런 것들 생각했는데 이 자기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사실은 인체에서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이제 감각은 없습니다. 인체 오감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센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농도, 반응률, 뭐 산화환원 이런 것들, 그런 생물학적 특성, 바이오 센서도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이것도 후각하고 미각하고 관련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도 이제 전압, 전류, 저항, 정적 용량, 뭐 주파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인체에서는 측정이 이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산업체에서는 이런 것들 전압이나 전류, 기계류를 다룰 때 전기자기 기계를 다룰 때 반드시 측정되어야 할 필수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자기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센서를 이용해 가지만 우리 인체 가지고는 측정이 안 되지만은 센서를 이용해서는 이제 측정이 다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센서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서 구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센서가 이제 센서 구조라고 하면서 이제 요 그림이 나타낸 것은 이제 외부 자극으로부터 이제 신호 처리까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외부 자극은 이제 현재 실제 이제 세계에서 이제 측정할 것들을 아까 앞에 했던 것들 기계적인 거, 그다음에 광적인 거, 자개적인 거, 열적인 거, 화학적인 것을 센서 소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 자극들이 이제 센서 소자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뀌겠죠.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그 전기 신호를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신호가 약하다 그러면 증폭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가 이렇게 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이렇게 전기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걸 좀 더 비례적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선형화 시켜야지 이게 분석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 형태로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이제 변환을 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변환을 시켜주면은 이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캘리브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역산해서 이거하고 원래 그 값하고 텔레비전 값하고 전기신호하고 비례 값의 어떤 교정을 통해서 원래 이제 측정 때 원래 하고 그냥 광량의 세기라든지 이런 것들 환산해주는 계산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디지털 신호 프로세스를 이제 처리하게 되면 그럼 최종적으로 측정된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측정된 값을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값을 다시 되돌려 보내서 외부 자극적으로 되돌려 보내서 이 외부 자극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온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외부 환경이 저 에어컨이나 이런 걸 틀어서 그 외부 환경을 낮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시켜서 대명을 시켜서 이제 외부 환경을 제어하는데도 쓸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센서가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외부 환경을 모니터링, 이렇게 이제 그 외부 환경 어떻게 되는가 변화를 관측할 때도 쓰기도 하지만은 또 이 센서를 이용해서 다시 그 외부 환경에다가 우리가 또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서 외부 환경을 또 변화를 시키는 작용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용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센서 시스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렇게 트랜듀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제 설명을 잠깐 트랜듀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트랜듀서는 이제 더 센서가 더 넓은 의미로 에너지 형태 이렇게 입력 신호를 다른 에너지 형태로 변환하는 소자를 총칭하는 용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형태가 이제 우리 특별하게 전기 신호일 때는 여기가 전기 신호일 때는 우리 센서라 그러고 그거 말고 다른 넓은 의미로 다른 에너지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럼 트랜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 시스템 하면은 이제 여기는 센서에다 플러스해서 신호 처리 하려까지 이제 들어가면은 시스템이라는 말을 더 쓰게 됩니다. 쓰게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광학을 했으니까 광학을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백색광을 갖다 프리즘에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백색광 통과시키면은 거기 프리즘에 이제 투과한 빛은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예, 분류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색깔이 어떤 정도로 이렇게 얼마 정도 들은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기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 빨주노초 파란보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빨주노초 파란보를 찍겠죠. 카메라를 찍겠는데 그 찍을 때 그 세기별로 이제 그 전기 신호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세기별로 전기 신호가 나올 거고 동시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세기에 각각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에 해당되는 세기들의 위치들이 나옵니다. 위치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캘리브레이션 교정 작업을 통해서 그 위치 정보의 위치에서의 그 값은 어떤 파장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교정 작업을 통해서 입력 컴퓨터에 넣어놓는다 그러면은 그 카메라에서 컴퓨터의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은 파장별로 이렇게 그 세기가 파장별로 비스 파장별로 세기 분포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스템 처리, 그 신호 처리까지 이렇게 다 해버리면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센서 시스템이라 그러고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또 이제 그 빛을 색깔을 분리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분광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분광, 그런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분광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보면은 이게 이제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요것들은 이제 여기는 단순하게 이제 RTD라고 써 있는데 이게는 지금 온도를 측정하는 이제 센서 소자입니다. 센서 소자인데 이런 센서 소자가 신호 처리기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해서 여기 사실은 이제 RTD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여기에 저항값이 바뀌는 소자입니다. 원래 RTD는 백금으로 만들었는데 이 저항값이 바뀌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저항값을 읽기 위해서는 전압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 전압 변화를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죠. 이 센서 그리고 그 저항 변화 값을 이게 모니터링 값을 저항 변화가 전압 변화로 나타나는 그 전압 변화를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전압 변화량이 온도 얼마나 정도 해당되는지 이제 디스플레이 하게 되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온도계가 됩니다. 온도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센서 시스템이 되겠죠. 왜냐하면 센서하고 신호 처리하는 프로세서랑 다 들어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센서 시스템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특별히 온도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트랜스미터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거 이제 센서고 이거는 어떤 측정 값이 있으면 그 측정값 먼 거리에 전송할 때 사용하는 이제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이 자체가 모니터를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좀 멀리 보내는 송신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센서는 센서인데 마이크로다. 이런 뜻이죠. 마이크로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작은 사이즈의 센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사이즈 센서이기 때문에 센서 소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소자들은 대부분 반도체를 기반으로 만든 소자들이 보통 이제 마이크로 센서가 됩니다. 반도체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반도체는 우리가 보통 하면은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이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제 접합해서 만들면 보통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이오드가 전기 신호를 이렇게 정류하는 데도 쓰이지만은 이 반도체가 또 어떤 그런 P형하고 N형 반도체가 붙어서 만든 다이오드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은 빛을 그 접합면에다가 쪼여주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에다 접합면에다 쪼여주면은 거기서 어떤 현상이냐면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광량 세기를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데 이 다이오드를 씁니다. 다이오드를 쓰게 되고 반대로 또 이걸 또 전기를 공급해주면은 그 다이오드에서 역으로 빛이 발광되는 빛이 나오는 현상도 있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LED 혹은 그 작동 방법에 따라서 다음에 LD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검출 장치로 빛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전기시로 나왔다 그 다이오드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거는 포토 다이오드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접합하는 걸 반도체 기술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아주 작은 사이즈의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마이크로는 작은 사이즈고, 이게 패브리케이션은 제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든 센서를 작은 사이즈니까 마이크로 센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센서 치고 굉장히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조그만한 사이즈의 이제 칩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반도체가 있고,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패키징을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크게 해놓은 겁니다. 해놓고 여기 이제 다리도, 이제 전선 다리도 이제 붙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센싱하는 영역은 이 조그마한 사이즈 안에 PN 접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니까 이제 MEMS 베이스드 센서가 예로 압력 들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아까 좀 전에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센서 소개하면서 이제 압력 센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 보였지,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여줬죠. 이제 그겁니다. 그건데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가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그 압력 변화가 전압 신호로 나와서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까지 다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센서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만든 센서들은 전부 다 마이크로 센서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큰 규모의 것이 아닌다 아니면은 다 마이크로 센서라고 이제 얘기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집적화 이제 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싱글 모노리스 칩 하나 이상 칩에 하나 이상의 센서와 적당한 인터페이스 서킷을 결합한 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여기에 이제 직접화 이제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다, 그런 말, 인테그레이티드 이제 센서라는 뜻인데, 직접화 되어 있다는 얘기 뭐냐 그러면,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센서와 그 다음에 회로가 하나의 칩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센서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또 뭐 이렇게 증폭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테스팅 하는 그리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오실레이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칩이 이런 식으로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엑셀로미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속 장치입니다. 가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를 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센서가 가속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신호를 프로세스 신호를 이렇게 여기서 이 칩 안에서 신호 처리를 해가지고 가속되는 양이 얼마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신호로 신호가 아니라 데이터로 낼 수 있는 이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압력 센서인데, 압력 장치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요건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력 장치가 있고, 그 압력을 측정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회로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그 압력량을 얼마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직접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하나의 큰 시스템을 갖다가 하나의 칩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직접화 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지능화 센서는 이제 좀 더 발전돼 가지고 컴퓨터 기능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칩뿐만, 아까 단순 칩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 센서까지, 그리고 통신 기능까지 가능할 수 있던 칩이 여러 개 이제 붙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센서 초기 단계에서는 센서 소재만 개발했다가 그 센서가 이제 활용 범위가 이제 분명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되면은
많이 되면은 이제 규모 사이즈를 굉장히 적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지능화 센서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발전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센서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센서 기술은 이제 앞에 이제 간단한 이제 어 센서들의 종류, 그다음 단순한 단순 센서부터 이제 고도화되어 있는 지능화 센서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봤었고, 여기서는 센서 기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활용해서 이제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응용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제 우리가 센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와 센서 기술 시스템은 센서 구조, 제조 기술, 신호 처리 알고리즘 서로 맞물린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며 결과적으로 센서 기술의 발전도 이 분야들의 기술적 진보에 기초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에 이제 지능화 단계까지 갈 정도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응용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고도화 되겠죠. 이제 이것을 일단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센서 기술이란 거는 이제 센서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이제 센서 소자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관련된 이제 그 센서 기술을 이제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를 그걸 처리를 하고 그 처리하는 건 소프트웨어겠죠. 그 처리된 결과를 다시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다시 또 하드웨어한테 신호를 보내서 이제 주변 환경을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계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거 기술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센서 기술이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기술들이 이제 뭐 제조 기술도 이제 당연히 필요하겠죠. 센서 제조 기술. 그럼 그 제조 기술을 통해서 이제 센서의 구조가 이제 나올 거고 그 구조로부터 이제 어떤 특정 신호가 프로세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센서가 이제 발전하겠는데 센서 기술 발전하는데 여기서 이 프로세스 기술 발전하면 또 다시 또 거기에 또 유용한 또 제조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럼 그에 따른 또 제조 기술이 또 발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순환되면서 이제 센서 기술이 이제 발전한 형태로 진화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센서 소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센서의 이제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